이건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 나는 26살이었어. 싱글맘이었던 우리 엄마가 막 돌아가셨고 외동이었던 나는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가 됐지. 형편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엔 그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사 가기로 했어. 빚은 이미 다 갚은 집이라 지금 이사하면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었거든. 목표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다음 이사한 집을 팔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거였어. 아파트 임대 계약이 끝나자마자 나는 마을 반대편으로 이사를 갔어. 농장 주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땅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빈들판으로 남겨져 있었어. 우리 엄마 땅도 마찬가지였어. 그냥 넓은 들판 한가운데 오래된 헛간 스타일의 집이 있을 뿐이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작고 잡초가 무성한 오솔길밖에 없었지. 내가 거기서 지낸 첫 주 대부분의 시간을 청소하고 내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 보냈어. 이런 날 중 하루 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차가 집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어. 창밖을 내다보니 낡은 트럭 한 대가 잡초가 난 길을 따라 운전해 오고 있었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그들이 여기 오는 이유는 우리 집에 온다는 뜻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길 끝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은 천천히 멈춰 섰어.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는 건 알아볼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특징은 알아볼 수 없었어. 들판을 향해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잠시 거기에 머물다가 유턴을 해서 차를 돌려 떠났어. 아마 주소를 잘못 찍은 거겠지 싶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여기까지 온다는 게 좀 으스스했어. 며칠이 지나고 그때쯤엔 집 청소와 정리를 다 끝냈어. 일요일 밤이었고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집에서 만든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 집을 향해 오는 차 소리였지. 다시 창밖을 내다보니 헤드라이트를 모두 끈 채로 같은 트럭이 길을 따라오고 있었어. 이번엔 실수일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됐어. 재빨리 휴대폰을 보니 거의 새벽 1시였는데 누군가 이 시간에 여기에 올 이유가 뭘까? 트럭은 집 앞까지 와서 주차했어.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려서 현관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지. 긴장이 되어 기다렸지만 1분이 지나도 초인종이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다가가 도어 스코프로 밖을 내다봤어. 어떤 남자가 현관에 서서 문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공포에 질렸어. 마치 그가 무언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그러더니 그는 돌아서서 트럭으로 돌아가 타고는 급히 떠났어. 정말 섬뜩했기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딱히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모든 게 정말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 내 예감이 맞았나 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거든. 그냥 한번 두드리는 소리였어. 바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는데 내가 예상했던 그 트럭은 집 밖 어디에도 없었어. 조용히 침실을 나와 아래층으로 가서 누군지 확인해 보려고 계단 꼭대기에 막 다다랐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어. 나는 얼어붙었고 잠시 후 아래층 복도를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옆방 침실에 재빨리 숨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거든. 그들은 곧장 내 침실로 들어갔고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물건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침입자가 내 목소리를 들을까 봐 겁에 질려 전화기 너머로 경찰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지. 그들은 몇 분 동안 침실을 뒤지더니 나가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마침내 집에서 나갔어.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려고 뒷창문으로 달려갔어. 어두웠지만 현관에 있었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는 뒷마당을 향해 걸어가더니 키 큰 풀밭 속으로 사라졌어. 경찰이 와서 수사를 했고 이상한 단서들을 발견했어. 내 뒷마당에 있던 들판 쪽에서 그 남자가 그날 밤 공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땅을 파서 꺼냈을 것으로 보이는 배낭을 찾았어.
집을 털거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미리 묻어둔 가방이었을 거라고 했지. 즉, 날 공격한 그 사람은 사전에 계획을 세웠고 그날 밤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내 집 바로 밖에 있었다는 뜻이야. 왜 하필 나를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가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그날 밤 이후로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매일같이 그가 돌아올까 봐 걱정해. 작년에 나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새 집으로 이사했어. 새로운 직장이 재택근무라 더는 비싸고 복잡한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 처음 몇 달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그 집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평범한 평일 오후 누군가 내 집 문을 두드렸어. 사실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내 집 문 앞에 온 거라 좀 당황스러웠어. 문을 열었더니 키 큰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이 사람이 아마 동네 주민일 거라 생각하며 친근하게 웃으며 물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내 뒤쪽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거였어. 마치 집에 또 누가 있나 보려는 것 같았지. 그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서 나는 문을 당겨 내 몸으로 입구를 가렸어. 그는 어떤 말도 하기 전에 돌아서서 문에서 멀어졌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진입로를 따라 걸어 나가 주차된 차에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때까지 겪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가장 이상한 경험이었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 그날 밤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있었어. 그 남자가 혹시나 다시 올까 봐서였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도 해봤는데 어떤 남자가 내 집 문 앞에 와서 아무 짓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화하는 게 바보 같을 것 같았거든. 오후 9시쯤 TV를 켜고 자기 전에 좀 더 긴장을 풀어보려고 했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재빨리 TV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귀를 기울였지.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뒷마당 어딘가에서 적어도 두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 뒷창문으로 달려가서 블라인드를 열었어. 멀리서 희미하게 두 사람의 모습이 내 뒷마당을 가로질러 걷고 있는 게 보였어. 그 중 한 명은 손에 긴 도구나 물건 같은 걸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잘 보이지 않았어. 그들은 마당에 있는 나무들 사이를 걸어 집 옆면에 다다랐어. 간 곳을 알아보려고 옆쪽 창으로 갔지만 그들을 놓쳤고 더 이상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다가갔고 도어스코프로 밖을 내다봤어. 한 남자가 어두운 옷차림에 모자로 눈을 가린 채 서 있었어. 방금 봤던 남자들 중 하나임이 분명했는데 다른 한 명은 어디 간 거지? 무슨 일이에요? 소리쳤어. 그들이 내가 집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테니 겁줘서 쫓아내 버릴 요량이었지. 그 남자는 문간에 계속 서 있었고 우리 집 옆면을 흘끗 보더니 다시 문을 쳐다봤어. 몇 초 후 대답이 없자 나는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거실로 돌아가 휴대폰을 가지러 갔는데 옆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경찰에 전화를 걸면서 그 남자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 경찰이 전화를 받자마자 바깥은 조용해졌고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조용했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 문간에 있던 남자가 떠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았어. 자세히 보니 그날 낮에 찾아왔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어. 이상하게도 경찰이 그를 연행했을 때 그는 자기와 함께 있던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계속해서 모든 걸 부인했지. 문과 창문에 금이 가고 움푹 패인 게 분명했는데도 말이야. 듣고 있자니 정말 짜증났어. 몇 주가 지나도 그 남자는 왜 그날 두 번이나 내 집에 왔는지 다른 남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어. 모든 게 의문투성이라 아직도 오싹해. 왜 그 남자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침입하려 했는지, 그리고 문간에 있던 남자는 그 침입을 돕기 위해 무슨 역할을 한 걸까?
몇 달 후에 나는 이사를 갔고 그 후로도 계속 그들이 나를 노린 게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나는 친구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네가 사는 도시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었지. 새벽에 도착해서 낮에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해질 무렵에 숙소로 갔어. 숙소 주변은 한산하고 조용했지만 숙소 자체는 꽤 좋아 보였어. 로비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 키를 받아 방으로 올라가는데 복도는 어두컴컴하고 조용했어. 방에 들어가 보니 좀 낡아 보이긴 했는데 깨끗하고 아늑했어.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잘 때까지 한참 걸렸어. 1시간쯤 뒤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 자다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일어났어. 복도 불도 환하게 켜져 있길래 밖에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다시 들어와 잠을 청했지. 한참 뒤에 눈을 떴는데 창밖이 밝아졌더라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고 세수하고 짐 싸려고 일어나는데 현관문 밑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오는 게 보였어. 자세히 보니까 봉투 같았어.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나 봤더니 적막하기만 했지.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사진이 한 장 있더라. 소름 끼치는 건 그 사진 속에 찍힌 게 바로 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야. 누군가 내가 자는 동안 내 방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간 거라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방을 빠져나와 로비로 내려갔어. 직원한테 방에 누군가 들어왔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로비에 서서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CCTV도 확인했지만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어. 누군지 왜 그랬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지. 지금도 가끔 그 사진 속 내 모습이 떠올라. 무방비하게 잠든 내 모습을 들킨 기분이라니. 누군가 내 곁에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쳐. 그 뒤로 나는 집 아닌 곳에선 편히 잠들 수가 없게 됐어. 누가 날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곤 해. 여행을 떠나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불안하고 두려워. 그날 이후 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무서운 건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거야. 혹시 언제고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지. 우리 엄마 친구분이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작년 여름에 거기서 혼자 지내게 됐어. 원래는 엄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엄마는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거든. 근데 나는 도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혼자라도 가기로 했지. 집은 한적한 시골 마을 끄트머리에 있었어.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찾기 힘들 정도로 외진 곳이었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도착했는데 잔잔한 일렁임과 함께 호숫가에 석양이 비치는 게 얼마나 아름답던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휑한 느낌이 들더라고. 먼지 냄새도 좀 났고 실내 등을 켜니 어두운 방 안에 노란 불빛이 떠올랐어.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마치 무언가를 끌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지.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바람 소리려니 하고 잊어버렸어.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 한밤중쯤 됐을 거야.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랐겠어.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카락이 쭈뼛었지. 잠시 후 다시 들려오는 거야. 여자의 비명 소리 같았어. 겁에 질려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지. 그 소리의 정체가 뭔지 상상조차 하기 싫더라고. 한참을 그렇게 숨죽이고 있었는데 밖에서 뭔가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무거운 물체를 땅에 끌고 가는 것 같은.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 그때 다시 여자의 절규가 들려왔어. 제발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켰는데
갑자기 침실 창문에 사람 얼굴이 나타난 거야. 섬뜩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 그 순간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 남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 손에는 피 묻은 도끼를 들고 있었지. 필사적으로 방 밖으로 뛰쳐나가 현관으로 향했어.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 현관문 앞에 거의 다다랐는데 그때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더니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어. 내 뒤에 있던 남자는 그대로 체포가 됐지. 알고 봤더니 연쇄 살인마였던 거야. 도망가다 내가 있던 집에 숨어든 거였어. 다행히 누군가 신고를 해줘서 경찰이 출동한 거지. 그 남자가 나까지 해치려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하더라. 지금도 그 광기 어린 눈빛과 피 묻은 도끼가 떠올라. 그날 이후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